그래서 자기를 그러니까 먼저 1차적인 자기 대상에게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이나 보살핌이나 지지나 칭찬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속적인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웃은 그 1차적인 대상에서는 전혀 자기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 1차적인 대상을 버리고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대상이 아닌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게 셀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보상적인 새로운 대상 관계에서 자기 결함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대상. 그래서 보통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트루 셀프나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 우리의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탄력성은 자기 회복을 할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만한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대상이 믿을만하고 건강할 때는 그러한 시도는 실제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대상에 요구되는 건 이 자기 대상이 아이의 어떤 과대자기를 적절한 방식으로 반영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이상을 허용해준다. 아주 기본적인 성장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는 아이가 정말 어떤 인간이나 다 필요한 인간성을 향유하면서 사람답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1차적 대상에서 자기 얻지 못한 것을 보상적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자양을 얻어서 원대상, 1차적인 대상, 자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자기의 결함, 디펙트를 치유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2차적인 대상과 자기 대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보상적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대상, 2차적인 자기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내면화가 생겨나겠죠. 새로운 2차적인 대상을 만나서 내면화가 생겨나 이 내면화를 뭐라고 그래요? 보상 구조, compensatory structure라고 부른다고. 그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죠. 보상적인 심리 구조가 보상 구조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2차적인 대상을 만나면 1차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결함이 있더라도 그 결함을 보상하고 남을 새로운 보상 구조, compensatory 스트럭처를 형성해낼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2차적인 자기 대상을 만난 경우에 성공한다는 이 사람은 테라피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치료에 오지 않아도 이 사람은 건강하게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 중에 1차적인 자기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실패하더라도 그 가족 중에 그 실패 대신에 누군가가 이걸 보상해줄 만한 다른 분이 있으면 셀프 오브젝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보통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트루 혹은 리얼 셀프가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적 성격 장애가 있거나 성격 장애를 넘어서 행동 장애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 경우는 이 시도가 이미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보상적인 자기 대상들을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 사람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함이 그 자기 대상을 해줘야 될 사람 스스로가 결함이 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1차적인 자기 대상도 실패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보상 구조가 어떤 사람은 전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형성됐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보상 구조가 발달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 가족 안에서 보상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코우시나 그 제자들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분들은 그 보상 구조를 가족에서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후로 계속해서 자기 공동체에서 혹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셀프 오브젝트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결함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게 본능적인 움직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의 실패를 어쩌면 반복 충동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반복해서 본능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발달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가지고 있다는, 그게 어쩌면 이 생명력이라고 코우스 보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반복 충동이라고 보는 것하고 이쪽에서는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면은 분석가나 라이프 코치나 누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치료에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냐면, 치료 전략, 스트래티지 자체는 보상구조가, 일정 부분 보상구조가 형성이 됐을 텐데, 이게 보상구조가 제대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보상구조가 안정화되도록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줘야 됩니다. 보상구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에서 고전적 입장, 고전적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나 어떤 클래시컬한 사이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1차적인 외상, 당초에 있었던 트라우마의 재생과 이에 대한 철저한 워킹 트루, 어떤 훈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트라우마들을 다 다뤄야 된다고 하는 고전적인 이론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코우시 볼 때는 만약에 원래 트라우마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아무 긍정적인 소득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당초에 1차적인 자기 대상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난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1차적인 자기 대상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고전적인 이론처럼 다시 그 트라우마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무서운 경험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입장에서 이 코우시 보는 것은 실패한 자기 대상은 심리적으로 쓸모가 우선 없고, 또 한편에서 자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미 그 자기 대상과 관련된 그 자기 대상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온 케이스인데, 그래서 코운 얘기는 결함이 있는 1차적 자기 대상과 관련된 모든 끔찍한 외상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구조 건설과 공고하는 분석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특정한 자기 대상 전이 안에서 활성화되는 좌절된 자기적 욕구의 재성으로부터 온다고 강하게 믿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 과정을 통해 강화된 자기는 약화된 보상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보상 구조는 자기애적 자양분의 공급과 유지를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렇게 코우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고 사이콜로지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1차적인 대상과의 트라우마 상태의 분석으로 계속 1차적 셀프 오브젝트, 자기
그 지점물에 대한 분석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지점에서 이 부분을 코우시에 바라보지 않았다고 완전하지 않은 분석을 했다고 이고 사이칼리스트이 비난했는데 오히려 코웃은 당신들이 그렇게 이 상처 입어서 이미 도망 나온 그 대상과의 관계, 그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더러 환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 우리 지난주 제시의 관계를 할 때 그 두 번째 2차적으로 찾아올 때까지는 도망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 어머니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도망친다는 걸 자기 그 2차적일 때 어머니의 그 정신병적인 그걸 하면서 그걸 자기가 알아내면서 그때서부터 도망치면서 이 제시가 변화됐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도망쳤는데 그 전에는 도망치지 거기 붙들려 있었죠. 그렇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어렵죠. 그러니까는 더 약할 때는 못 빠져나오죠.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업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한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치료실에 왔다고 하는 건 이분들에게 삶의 본능, 어떤 면에서는 생존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한편에서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면 에릭 프롬의 이론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프리덤이라는 게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데, 아마 성경 얘기도 에집트 종사로부터 빠져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집트의 압제로부터 유다 민족들이 풀려나오는 해방의 과정은 프리덤 프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압제로부터 해방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걸 소극적인 자유라고 보는데, 그런데 에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느껴요? 모세가 아주 고생을 하죠. 왜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따뜻하게 밥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고생하느냐 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분들이 견뎌내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어디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무언가 프리덤은 프리덤 2란 말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가나안 땅에 도달해야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가 성취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1차적 자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자체가 우선 굉장히 어렵죠. 자기가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어떤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꼼짝 못하게 질식시키고 있었던 어떤 1차 대상이 있었다고 하면, 1차적 자기 대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기 대상으로부터 숨 막힐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 소극적 자유를 쟁취한 거죠. 그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 셀프가 상당한 힘을 우선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생존 능력, 자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보이는데, 치료실에 왔다고 하는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정말 과거의 그 본능을 반복한다고 그런 퍼스펙트로 볼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루지 못한 발달을 하는데 내가 협조자가 되어준다는 이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보상구조가 그 집안에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다른 가족하고 다른 셀프 아브젝트로부터 보상구조를 통해서 얻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이 보상구조를 강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치료자하고 관계에서 이 보상구조가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보상구조에 의해서 강화된 자기 셀프가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즐겁게 삶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분석은 종료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완전주의적 분석 목표를 가지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제일 중요한 게 코우시 봤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모든 이론가들이 각각 다 어떤 클래시컬한 이론가들, 대상관계 이론가들, 또 여러 다른 이론가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치유의 마들이 있죠.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해야 치료가 된다 하는 이론에 너무 집착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이 필요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기로서 참 안타까워했던 게 코우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지금 그 아픈 지점을 반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그건 어떤 이 지점에서 나는 코우시 결국 캐롤라이가 만나고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때 이 부분의 삶 자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트루 셀프가 발현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환자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던 어떤 보상 구조를 강화해 줌으로써 이분이 이고 자체, 이고라 여기서는 셀프죠. 셀프란 말이 어떨 때는 우리가 자기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자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참자라고 얘기도 참자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셀프는 이제 자기라고 번역을 하고 이고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는 꼭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번역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가끔 셀프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이유가 셀프하고 이고를 구별해 쓰지 않으면 우리말로는 자기나 자아를 이렇게 구별하기 힘들어서 제가 써도 자꾸 혼선이 와요. 그래서 셀프를 여기서 셀프 사이칼리지에서 셀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셀프 자체가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셀프의 응집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셀프 자체가 견고해지면서, 그러면 이 견고해진 셀프는 코우스의 다른 표현에 의한다면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자기의 포부나 야심을 추구해 가면서 본래 가지고 타고난 기술이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기가 된다는, 셀프가 이런 셀프가 바뀌어 나면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 무슨 트라우마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거 다 분석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 참 자기를 살아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이상을, 자기 트루 셀프를 기반으로 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낼 만큼 강한 응집력 있는 셀프가 형성되면 치료 종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더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코우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이 보인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